버스기사 박성업 씨에게 최근 승객들의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일단은 부딪히는 게 저희들 기사니까 손님들한테 일단은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시죠. 50원이니까 100원도 아니고 300원이 나오려니까. 8년 만이라고는 하지만 버스비가 한 번에 20% 이상 오르면서 부담을 느끼는 시민이 많아진 겁니다. 여기에 지하철 요금도 한 달 뒤 150원, 내년에 또 150원 연이은 인상이 예고돼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버스가 더 편했는데 지하철 더 타게 되고 아무래도 차가 없다 보니까 뭐 버스나 지하철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올려버리면은 타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문제는 이대로면 대중교통 요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익은 5,500억 원입니다. 하지만 한 해 서울 지하철과 버스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1조 7천억 원으로 여전히 매년 1조 이상의 재정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은 1,950원, 버스도 1,750원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번 인상으로 요금 조정을 정기화하도록 한 조례의 기준이 충족되면서 앞으로 2년마다 요금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 규칙에 요금 인상을 첫 번째 한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2년마다 재검토한다는 그 조항이 발의를 못한 거죠. 이번에 이제 요금 인상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적용이 되는데 서울시의회는 경영 효율화로 적자 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여의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환승제도 역시 시민 반발을 고려해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노선이 증가하면서 비용은 늘고 코로나 이후 승객이 줄어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도시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한 90%, 95%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서울만 그 당시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는 대중교통 적자로 9천억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고 매년 수천억 원의 은행 대출까지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커지는 적자에 매년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어 정책적 변화를 주지 않는 한 대중교통의 지속적인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난달 12일에 서울 시내 버스 요금이 1,500원으로 300원 올랐고 다음 달 7일부터는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이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됩니다. 요금이 또 오른다는 얘기 반갑지는 않은데요. 김승환 기자, 그런데 요금을 올려도요, 대중교통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확정해서 공개된 거는 2021년도까지만 있습니다. 네. 2022년에는 아직 추정치만 나와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1.7조 원이었습니다. 네. 1조 7천억 원이죠. 네네. 당시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적자로만 서울시 한 해 예산의 5% 가까이가 사용됐던 겁니다. 네. 적자 규모도 급격히 증가 추세인데요. 2018년 한 해 8,700억 원이던 적자는 21년 1조 7천억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잡아놨던 예산보다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빚을 끌어쓰기도 했는데요. 네.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고요. 네. 버스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적자를 메우기도 했습니다. 네. 버스 은행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대출 있잖아요. 네. 이게 10년간 290억 원이 넘는데요. 네. 적자가 또 다른 적자를 만들어낸 셈이죠. 네. 어쨌든 공공 서비스다 보니까 적자가 나면 세금 투입을 늘리거나 요금을 올려서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서 8년간 요금을 올리지 않고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 뭔지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세금이 전체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이 재정 지원, 버스 재정 지원 아니면 지하철 재정 지원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예산으로. 그 예산 속에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의 세금도 들어가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버스를 한 번도 안 타고 지하철을 이용도 안 하는데 왜 내 세금이 저쪽에 다 재정 지원이 돼야 되느냐. 일종의 불합리성이 좀 있거든요. 세금 투입 규모 워낙 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불만이겠어요. 네. 네. 어쩌면 이번에 요금 인상된 거에서 그 금액의 규모보다 더 네. 중요한 게 이 요금 인상이 정기화됐다는 걸 텐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요금을 인상하면서 네. 서울시 조례를 보면
대중교통 요금의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2년마다요? 네. 이 조례가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2020년, 2022년 생각해보면 요금 인상을 안 했었잖아요. 네. 이게 부칙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조례 제정 후에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을 결정한 그 다음 날부터 네. 이제 세도록 돼 있습니다. 그 최초의 요금 조정이 이번인 거죠. 조례에 따라 앞으로 2년마다 서울시는 요금 조정을 해야만 하는데 조정이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낮출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지금 적자의 규모로 보면 아무래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낮추거나 유지하기에는 좀 적자 규모 면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대중교통 적자가 아무래도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요금을 올려도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가 가장 크게 꼽은 이유로는요. 노인 무임 수송입니다. 노인 무임 수송이요. 네. 지하철 적자 1조 원 중에 30%, 그러니까 3천억 정도는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만 65세 이상 무임 승차는 1984년에 대통령 지수로 도입됐는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부담이 되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이제 지하철을 보유하는 데서는 이거 대통령이 지시한 거니까 정부가 책임져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자체 소관이라면서 아직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오래된 일이고 정부에서 거절하고 있는 것도 오래된 일이어서 이 국비 지원으로 적자를 해결하는 건 사실상 기약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중교통 적자는 특히 2020년 딱 그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네. 이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용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26% 승객이 줄었는데 적자는 9,400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네. 팬데믹 종료 후에 그 줄어든 승객의 14% 정도가 복구됐다고 하는데 이 복구되는 속도가 느려서 여전히 적자는 1조 7천억 원가량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가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 이유 뭐 또 하나 더 있을까요? 노선 증가를 꼽을 수도 있는데요. 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노선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네. 지하철이 새로 뚫린다는 건 그 지역 주민분들의 교통 편익이 증가하는 거긴 한데 네. 승객의 그 노선이 증가한다고 해서 승객들이 이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수익이 증가하진 않잖아요. 대신에 노선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비용은 증가하겠죠. 네. 수익은 늘지 않는데 노선 늘면서 운영비 증가하니까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이 다음 요금 조정 때 다시 요금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지적받는 부분인데요. 네. 앞선 요금 인상이 2015년에 있었어요. 당시 지하철 적자가 한 해 4천억 원 정도였는데 요금 인상 이후 그 다음 해에는 3,80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떨어집니다. 인상을 200억 정도. 했으니까요. 네, 200억 네. 정도 떨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다시 5천억 원으로 적자가 쭉 증가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고요. 요금 인상이 적자 규모를 줄이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요금이 늘면 수익은 증가했을 테니까 적자가 더 커졌다는 건 비용이 그거보다 훨씬 더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지금 당장의 적자가 1.7조 원에서 1조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2년 뒤면 적자 규모가 더 커져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이제 들으면은 요금 인상만으로는 이제 적자 폭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다른 이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먼저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이 이뤄진 이후에도 적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1조가량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네. 이를테면 영명병기, 그러니까 역 이름에다가 옆에 다른 이름 붙여주는 거죠. 같이 이렇게 뭐 표기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이걸 판매를 늘린다거나 또 광고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역사 내에 임대 사업을 늘려서 이제 충당을 하고 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실행 가능할지 약간 미지수긴 하지만 구조조정 얘기까지 꺼냈다는 건 절박하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 의회도 서울시의 경영 효율화를 요구하긴 했는데요.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먼저 버스 부분의 적자가 한 해에 7천억 원입니다. 네. 버스도 코로나 이후에 승객이 급격하게 감소하긴 했는데요. 적자가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증가했는데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버스 회사들은 이익이 늘고 있어요.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가 총 65곳인데 14곳만 적자를 보고 51곳이 흑자입니다.
서울버스는 준공영제라서 운행에 필요한 비용 서울시가 대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금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대중교통의 전체 적자는 커지고 있는데 버스 회사의 이익은 반대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스 회사만요. 네, 거기에 수익이 20억 났는데 배당을 50억을 한다든지 오히려 영업 손실이 7억의 영업 손실이 네. 났는데 8억 원을 배당한다든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소리 나는 일들이네요. 네. 2021년에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버스 회사들이 보조금을 부풀려서 타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모펀드 같이 공격적으로 수익을 얻는 곳들이 버스 회사를 사들여서 세금을 타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시의회는 이런 버스 회사나 지하철 민자 역사 부분에서 잘못 지급되고 있는 세금들 이제 바로잡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서울시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정책의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해외의 주요 도시들을 놓고 보더라도 요금 수입을 통해서 공공교통을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외의 수입으로 교통세라고 하는 세금도 있고요. 온갖 부담금이나 과태료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까지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하철역이 만들어지거나 버스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는 부동산 가치에 비례한 지방세 수입분을 대중교통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서울시가 요금을 올리면서 설명하는 걸 보면 대중교통의 적자가 이만큼 나니까 그런데 1인당 평균 운송 비용은 이만큼 된다. 네. 그래서 세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조금 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전문가의 의견은 아예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세금을 따로 마련하자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던 그 수익자 부담 원칙이랑도 맞닿아 있습니다. 일단 지하철이 새로 생기게 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부동산세가 증가할 텐데 그 증가분을 대중교통에 활용하자라는 건데요.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 서울은 7번째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가 말했던 방식을 도입한 런던은 한 번 올렸습니다. 네. 또 뉴욕은 2번에 그쳤다 보니까 이 방식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김승환 기자 말 다시 정리하면은 지하철이 개통되면은 이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거고 이 때문에 이제 걷어들이는 어떤 재산세라든가 세금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대중교통에 투입하자. 이제 네, 이런 의견을 추가분이요.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승객들 참 많을 텐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요금 인상된 지 한 3주가량이 지났는데 네. 그 가운데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됐던 방식이 알뜰 교통카드입니다. 이 대중교통을 타면은 내가 지불한 요금의 일정액을 적립해주고 그 적립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알뜰 교통카드가 은행들이 꺼낸 카드였다면 내년 7월에는 K패스라는 국가정책으로 확장해서 나옵니다. 뭐 그렇다고 추가로 따로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쓰던 알뜰 교통카드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사용 금액의 20%에서 최고 53%를 적립해 주는 건데 최대 한 달에 6만 6천 원까지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을 자주 탄다면 이번에 요금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충당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이게 다만 월 21번 이상 네. 대중교통을 타야만 이제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타지 않는 분들한테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는 이제 거리나 뭐 한 달에 어느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좀 따져보셔가지고 K패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밀착 취재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